자, 이제 두째 시간 물권법 243페이지입니다. 자, 물권법은 물권 총론과 물권 강론이 있는데 오늘은 물권 총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물권 총론 파트에서는요. 첫 번째, 물권의 의.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 물권의 종류. 이런 것들이 먼저 나오고요. 그럼 두 번째로 물권의 변동. 그 다음에 공시제도 관련해 가지고는 등기 제도를 좀 봐야 됩니다. 등기 제도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물권의 소멸 파트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주로 물어보는 부분은 물권 변동 부분하고 그 다음에 등기 제도 부분하고 여기를 위주로 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선다에서 한두 개씩 등장을 하고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은 여기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념부터 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물권의 개념이 나오죠. 물권이라는 건 물건을 지배하는 겁니다. 물건을 지배한다. 근데 그냥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배타적으로 지배하죠.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나만이 지배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지배를 못하죠. 그러니까 배타적 지배고요. 자, 반면에 이번에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 쪽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 자, 괄호 속에 보시면 계약 당사자에게만 요구한다라고 돼 있죠. 계약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상대권이죠. 상대권. 반면에 물권은 누구에게나 다 주장이 가능하죠. 그래서 물권을 절대권이다라고도 합니다. 자, 객체로 내려갑니다. 물권의 객체, 물권은 어디다가 행사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건에 행사합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근데 뭐 그냥 물건은 아니고 현존하고 특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독립성까지 갖춘 그러한 물건이 물권 객체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책 양괄호 1번에서는 특정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성을 갖췄을 때 비로소 물권 객체로서의 물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되지 않은 수목이죠. 그러면 객체가 된다, 객체가 될 수 없다.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왜 객체가 될 수 없는 거죠? 특정성이 없어서. 특정성이 없어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동그라미 2번에 수목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한 명인 방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명인 방법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요. 명인 방법이라는 걸 한다는 건 푯말을 붙여야 되죠. 푯말을 세우고 여기다가 내 거야 라고 이름을 쓰셔야 돼요. 푯말에다가 이름. 푯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특정성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도 필요해요? 울타리. 예, 울타리. 울타리를 치고 푯말까지 박았을 때 명인 방법을 갖추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야가 있을 때, 자, 임야가 이렇게 있고요. 임야에 나무가 많을 거 아닙니까? 임야에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만약에 갑이란 사람이 이 임야에 있는 수목들은 나의 것이다라고 여기다가 푯말 박았어요.
잡겁니다 라고 편말 박았는데 편말만 받게 되면은 특정성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물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쳐야 돼. 울타리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여기에 있는 수목이 나의 수목이다라고 밝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까지 쳐야 비로소 뭐가 인정이 된다? 특정성. 특정성이 인정이 된다는 거. 자, 3번 내려갑니다. 뱀장어. 이 뱀장어라는 게 집합물이라는 겁니다. 집합물. 양어장이 있었던 거예요. 양어장이. 그리고 양어장 안에 뱀장어가 살고 있었어요. 뱀장어가 100만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100만 마리가. 자, 그리고 이 100만 마리의 이 뱀장어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여기에 뭐 담보권이 설정된 거죠. 그러면 양어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게 갑이었고 여기에 담보권 설정을 받았던 게 을이었다면 을의 담보권의 효력은 이 양어장 안에 있는 뱀장어에 효력이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당시에 쟁점이 됐던 부분은 이 안에 뱀장어가 살고 있는데 문제는 뱀장어가 성숙하면 내다 팔고 그 빈자리는 치어로 다시 채우는 거죠. 새끼 뱀장어를 집어넣고 그 뱀장어가 크면 내다 팔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채우고 팔고 채우고 팔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 담보권 설정되었을 그때 그 당시 뱀장어들은 지금 이 안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산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뱀장어가 특정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 이 안에 뱀장어들의 구성물의 변동이 있어도 구성물들의 변동이 있더라도 이 양어장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집합물로서의 이것들이 집합물로서의 특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권의 효력은 여전히 이 뱀장어에 미치고 있다라고 판시했던 것입니다. 자, 밑에 단락의 내용을 보면요. 자, 첫째 줄에 집합물인 뱀장어도 특정이 되면은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될 수 있고 양어장 안의 뱀장어를 특정해서 양도 담보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 담보 설정은 유효고 담보권의 효력은 구성물 증감 변동을 하여도 특정성 상실되지 않고 뱀장어 전부에 그대로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성물들이 변동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상실돼요, 상실 안 돼요? 상실 안 된다는 거죠. 특정성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내려가서 물건의 분류들 보겠습니다. 물건은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죠. 자, 여기서 토지의 구성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은 부합물로서 토지의 구성 부분. 자, 첫째 보시면은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나무를 갖다 심으신 거죠? 이것도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온천수 같은 경우도 독립한 객체로 보지 않고 하나의 구성물로서 인정하게 됩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죠. 그렇다면 토지와 합쳐지지 않고 별개에 해당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먼저 첫째라고 돼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 신축한 건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토지에 합쳐져야 안 합쳐져요? 안 합쳐집니다. 그리고 수목 중에서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안 합쳐지죠. 밑에 둘째, 타인의 토지에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입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는 명인 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죠. 농작물은 누구 소유다? 경작자 소유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위에 있는 건물, 토지 위에 있는 건물, 그리고 농작물. 건물하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합쳐져요, 안 합쳐져요? 안 합쳐집니다. 안 합쳐지.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독립성 없는 거예요? 독립성이 있습니다. 안 합쳐져요, 토지하고. 그럼 예를 들어 토지를 갑이 가지고 있고, 갑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도 가지고 있고 농작물도 심어놨어요. 근데 갑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됐을 때 이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이나 농작물에 미쳐 안 미쳐?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왜 안 미치죠? 별개라서. 별개라서. 이것들은 토지에 부합이 되는 거여서 부합이 아니어서. 부합이 아니어서. 부합이 아니어서 저당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갑이 나무를 심은 거지, 수목. 그럼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돼, 안 돼? 부합이 되죠?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수목에 미쳐, 안 미쳐? 수목에 미칩니다. 근데 수목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외적으로. 자, 수목 같은 경우는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부합이지만. 자, 그게 첫 번째가 바로 명인방법이죠.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은 부합하지 않는다.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임목등기. 임목등기를 해도 부합이 되지 않고. 자, 그리고 정당하게 권원을 가지고 나무를 심었다. 그런 경우도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당권 효력이 수목에 미치지 않는 거죠. 자, 밑에 디귿 확인하세요. 자, 일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과 임목법을 통해서 등기된 이 임목을 비교를 해놨는데, 명인방법 갖춘 수목이든 임목 등기한 임목이든 소유권 객체가 된다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과연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느냐? 명인방법 가지고 소유권 주장은 할 수가 있지만 저당권 객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반면에 등기된 임목 같은 경우는 저당권 객체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세요. 동그라미 2번. 주물과 종물이죠. 종물은 주물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자, 첫째 줄에 보시면 뭐 횟집에 딸린 수족관, 주유소의 주유기 이런 것들이 있지요. 횟집이 주물이라면은 수족관이 종물이고, 주유소가 주물이라고 한다면은 주유기는 종물에 해당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밑에 니은의 권리의 종물이론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종된 권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종된 권리라고 하였죠. 여기서 말하는 종된 권리들은 토지 사용권 말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권. 종된 권리에도 저당권 효력 미쳐요, 안 미쳐요? 효력이 다 미치죠? 효력 미칩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요. 갑이 토지 소유자.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상권자 을이 건물을 신축했고, 이 건물 소유자가 을. 그리고 을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병의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치고,
건물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토지 사용권에 해당되는 이 지상권에까지 저당권 효력은 다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근데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만 있는 게 아니죠. 토지 사용권은 지상권뿐만 아니라 뭐 임차권이나 토지 전세권이나 아니면은 대지 사용권이나 이런 거에 저당권 효력이 다 미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저당권 효력이 다 미치므로 이 저당권자가 현재 담보 잡고 있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하면 경매 신청을 하게 되고 이 건물을 경락받으시는 분은 건물을 취득하면서 모두 다 같이 취득하는 거예요. 종된 권리들도 다 취득하시는 거죠.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해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합니다. 원인 자체가 경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일단 A부터 보시면은 아파트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저당권은 전유 부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 대지 사용권에까지 효력 다 미치고요. 자, 그리고 B,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권자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입니다. 이 저당권의 효력은 임차권에까지도 싹 다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건물이 경매가 되면 경락인은 건물을 취득하면서 임차권까지 다 함께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일물일권주의 확인합니다. 일물일권이라는 건 기억에 나오듯이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건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면은 물건도 하나여야 한다는 원칙. 그게 일물일권이죠. 그러므로 목적물 하나의 물건 일부분의 소유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일부분에 또 뭐도 성립 안 되죠? 저당권. 일부분의 저당권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일물일권에는 예외적인 내용도 있죠. 자, 목적물의 일부분에 뭐는 성립할 수 있죠? 용익물권. 용익물권 같은 경우는 빌려 썼다가 다시 돌려줄 거기 때문에 일부에 성립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집합 건물에서 한 동 건물에 대해서 일부분의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성립할 수 있죠. 이 구분 소유권이 바로 전유 부분의 객체가 되는 소유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일물일권에 있어서의 예외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예외를 보면요. 기억에 일부분의 용익물권 성립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한 동 건물인데, 그럼 한 동 건물이니까 물건이 지금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한 개죠. 예, 한 동. 원칙은 그렇죠. 근데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라는 걸 하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구분 소유권 성립이 돼서 물건이 한 개인데 소유권은 여러 개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 자세한 내용들은 집합건물 관련해서 특별법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서 객체 이어서 이제 물권의 종류입니다. 자, 물권의 종류는 강행 규정으로서 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민법 제185조. 우리민법 제185조에서 물권 법정주의를 정해놨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물권을 정할 때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서는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원칙. 물권 법정주의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민법도 법률이죠.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민법뿐만 아니라 특별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들이 있고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일단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들 몇 가지가 있죠? 8가지. 특별법에서는 특히 가담법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등기 담보와 양도 담보가 나오죠. 각각 해서 2가지. 그리고 관습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들도 있죠. 분묘 기지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가지가 나옵니다. 자, 책에서 좀 확인해 보죠. 일단 먼저 185조의 내용을 보면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 이외에는 임의로 창설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자, 오른쪽 가서요. 동그라미 2번에 강행규정성이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강행규정. 자, 동그라미 3번으로 내려가서 이제 물권의 종류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기읍 같은 경우는 민법상 인정받는 물권들입니다. 8개를 민법전에 명문화해놨다라고 돼 있고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물권이 바로 점유권, 2번째가 소유권, 그리고 각각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3가지씩 해서 제한물권이 6개 해서 총 8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니은이요. 특별법상의 물권들은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이요. 오른쪽에 나오는 뭐 공장저당,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은 직접적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무시하시면 되고요. 특별법상 물권 2가지 기억합니다. 담보권 2개. 자, 그리고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 기지권하고 그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자, 밑에 리을이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들이 있죠. 온천권,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그리고 B에 나오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이런 것들은 물권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네모 3번에 물권 효력 보겠습니다. 자, 물권의 효력 파트에서는 우선적 효력도 있고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도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먼저 우선적 효력입니다. 우선적 효력. 일단 여기서 우선한다는 거는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했을 때 뭐가 더 우선하게 되죠? 물권이 우선하죠. 그래서 이렇게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리켜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권끼리 충돌해서는 먼저 제한물권, 제한물권과 또 다른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됐을 때는 이때는 뭐가 더 우선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한물권들끼리 바라봤을 때 뭐가 도대체 먼저 성립한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먼저 우선적으로 등기가 된 물권,
그것이 우선하는 제한 물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권끼리 충돌해서 이런 것도 나오죠.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이 충돌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경우는 언제나 뭐가 우선하죠? 언제나 제한 물권이 우선하죠. 이 제한 물권의 이름 자체가 소유권을 제한시킨다라고 해서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양보하로 1번에 보시면 물권과 채권의 충돌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원칙,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고 있다면 이때는 일단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됩니다. 이게 원칙. 자, 내려가서 예외적인 걸 좀 보죠. 자, 이 예외적인 것들은 오히려 채권이 물권보다도 더 우선해버리는 것들이에요. 예외적으로 보호받는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임대차 보호법에서 나왔던 기억에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거. 최우선 변제라고 하는 건 보증금 전액 다 받는 거예요? 보증금 중 일정액 받는 거예요? 일정액이죠. 일정액.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선순위 담보 물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의 조세채권, 당해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디귿의 3개월분의 임금채권, 리을 저당물의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권리 중에서 세 번째 권리가 바로 비용상환 청구, 우선상환권이었습니다. 이것도 순위를 무시하고 제일 처음 받아요. 그래서 예외적이라 이 말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제한물권끼리의 충돌입니다. 자, 제한물권끼리 충돌됐을 때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저당권 성립되고 나서 전세권 성립됐죠. 그러면 성립 순서가 지금 저당권이 빠른 거예요? 전세권이 빠른 거예요? 저당권이 빠르죠. 그러면 저당권 실행되면 싹 다 없어지고 순서대로 배당받는 거죠. 왜냐면 목적물이 경매 들어갔을 때 1순 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이게 말소의 기준이 되죠. 말소 기준 권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당권이 소멸하고 밑에 있었던 다른 물권들도 다 없어집니다. 자, 반면에 동그라미 2번에서 나오고 있는 전세권 성립되고 나서 저당권 성립됐죠. 이러면 전세권이 빨랐죠. 이런 경우는 경매가 들어갔다고 해서 다 소멸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이때 1순위 전세권자가 선택하죠. 배당을 요구할 건지 계속 사용할 건지를 전세권자가 선택합니다. 그래서 밑에 단락에 보시면은 저당권이 실행됐을 때 우리 전세권자가 딱히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은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죠. 특수 문제. 자, 첫 번째. 선순위에 가압류 등기가 먼저 들어왔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 성립했습니다. 좀 특이한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자, 선순위에 뭐부터 들어왔다고요? 가압류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면 가압류가 됐을 때 을이 갑의 재산에다가 가압류 걸었을 때 가압류 등기해요? 등기 안 해요? 등기해 안 해? 등기하죠. 그죠? 가압류 안 당해보셨어요? 등기합니다. 가압류하면. 등기해요. 등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저당권자 들어왔죠. 그럼 저당권자도 등기를 하시겠죠.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가야 될 때 을이 먼저 받을 거냐 아니면 병이 먼저 받을 거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등기 순서로만 따졌을 때는 을이 빨랐죠.
등기 순서로만 따졌을 때는 을이 빠른 게 맞지만 이 가압류 들어간 을은 분명히 채권자예요. 근데 저당권자는 물권자거든요. 야, 등기가 을이 빨랐으니까 을이 먼저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을은 채권자에 불과하고 병이 물권자거든요. 야, 그러면 병이 물권자니까 병이 빨라야지 라고 하기에는 을이 먼저 등기를 해놨죠. 자, 그래서 1순위 가압류 권리자가 있고 그 이후에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동순위로 처리해요. 누군가가 우선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동순위로서 을하고 병이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지금 동그라미 1번이에요. 우열이 없이 안분 배당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가등기가 격려되고 나서 가압류가 들어왔죠. 자, 이 경우는 이 가등기라는 것이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지금 가등기가 빨랐어요? 가압류가 빨랐어요? 가등기가 빨랐죠? 그럼 가등기 권리자가 우선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3번 중간에 꼈다. 1순위 저당, 2순위 전세권자, 그리고 3순위가 2번 저당권자라는 거죠. 그럼 어쨌든가 목적물이 경매 들어갔을 때 1순위가 저당권이다라는 거는 그 저당권이 무슨 권리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전부 다 소멸하죠. 그리고 순서대로 저당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순서대로 우선 변제 받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매년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는 뭐 빠질 수가 없죠. 물권적 청구권은. 일단 종류가 3가지죠. 물권적 청구권 종류. 자,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는 반환 청구. 두 번째 방해 제거 청구. 세 번째 방해 예방 청구입니다.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지요. 그리고 각각을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 먼저 점유권 파트에서는 반환 청구 204조, 제거 청구 205조, 예방 청구를 20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규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소유권 파트에서는 반환 청구 213조,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는 각각 214조에서 함께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규정돼 있고 다른 제한 물권들에는 따로 규정 안 돼 있죠. 따로 규정 안 돼 있는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준용하죠. 자, 그래서 전세권에 그리고 지상권에 전세권 지상권에서는 213조가 준용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214조도 전세권과 지상권에 준용이 되기 때문에 제거 청구권 행사와 예방 청구권 행사도 다 가능합니다. 다 준용됩니다. 213조 준용, 214조 준용. 자, 그런데 준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준용이 안 되냐?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지역권자하고 저당권자께서는 점유를 안 하죠. 자, 그러면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213조가 준용되지 않아? 준용되지 않죠. 그러면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214조는 준용이 되기 때문에 제거 청구와 예방 청구권 행사는 가능하거든요. 그죠? 여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치권은 제한 물권들 중에서도 213조가 준용되지 않고 214조도 다 준용 안 되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는 점유권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나와요. 지금 247페이지에서. 자, 표를 잘 보시면은 일단 맨 윗줄에 점유권, 둘째 줄에 소유권 나와 있고 각 파트 조문에서 반환 제거 예방 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점유권과 소유권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나머지 제한 물권들에는 규정이 되어 있진 않지만 준용하고 있습니다. 213조와 214조를 전부 다 준용하는 제한 물권은 지상권과 그 다음에 전세권이죠. 13조, 14조 다 준용된다. 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밑에 지역권과 저당권이죠. 214조는 준용돼, 안 돼? 준용되죠. 근데 몇 조가 준용이 안 돼? 213조가 준용이 안 돼. 그래서 뭐를 행사 못해? 반환 청구.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근데 213조뿐 아니라 214조까지 전부 다 준용 규정 자체가 없는 건 맨 밑에 줄에 나오는 유치권입니다. 자, 밑에 기역 봅니다. 기역. 전세권자하고 지상권자는 반환, 제거, 예방 청구를 싹 다 할 수 있다. 반면에 니은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213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A의 지역권자, B의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세요. 3번. 준용 규정이 없는 거. 그건 바로 유치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침해당한 자는 유치권에 기한 준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 가지고 청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내려가서 종류들을 좀 보죠. 자, 먼저 침해 모습에 따라서 기역에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 그냥 쉽게 표현하면 돌려달라는 거죠. 돌려주세요. 이게 반환 청구죠. 괄호 속에 인도 청구나 퇴거 청구 이런 것들도 다 반환 청구의 맥락입니다. 자, 반면에 니은으로 내려가면은 방해 제거 청구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는 방해 원인이에요? 방해 결과예요? 이 방해라고 하는 거는 방해의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방해의 결과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방해 원인 제거를 할 때는 제거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에서 말하는 방해 제거 청구에서의 그 제거 청구예요. 방해 결과에 대해서는 제거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서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그 방해는 결과의 제거가 아니라 원인에 대한 제거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방해 원인 제거를 내용으로 하고 결과의 제거는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거를 청구한다는 건 건물을 철거하시라고, 무효 등기를 말소하시라고 이런 식의 청구가
되겠죠. 자, 그다음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이에요. 권한에 따라서 또 분류가 됩니다. 소유권 침범 당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두 가지를 다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니은에 전세권을 제3자에게 침해당했다. 그러면은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뿐만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까지를 다 행사 가능하다는 거. 넘기세요. 특성. 자, 특성 첫 번째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권에서 파생된 권리로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함께한다. 따라서 분리, 양도를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게 바로 무슨 성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런 걸 부종성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죠.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종에 해당되는 물권적 청구권이 주에 해당되는 물권을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종에 해당되는 물권적 청구권만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양도하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허용될 수 없고 물권을 따라가야 된다. 자, 그거를 이제 사례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에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시켜서 일단 소유권을 양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양도한 자는 지금 누구 말하는 거죠?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죠. 매도인 맞나요? 매도인 맞잖아요. 그럼 소유권을 양도시켰으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 이 전소유자가 누구죠? 매도인이죠. 매도인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따로 유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양도한 전소유자께서는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또 내려가 보죠. 양바로 5번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누가 행사하냐? 청구권자는 현재 물권자입니다. 자, 기읍 보세요. 기읍.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입니다. 일단 매수인은 맞는데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죠. 그러면 물권자예요? 물권자 아니에요? 물권자 아니죠. 왜 아니죠? 등기를 안 해서. 얘는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위에서 봤었던 내용입니다. 매매로 소유권 넘긴 자, 전 소유자 같은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 유보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물권자도 아니고 물권적 청구권도 없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2번. 대위 행사. 물권적 청구권을 자신이 직접 행사를 못하니까 대위 행사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대위 행사자 같은 경우는 일단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 그리고 명의 신탁자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행사를 못해요. 직접 못하니까 어떻게 행사합니다? 대위에서. 대위를 해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임차인입니다. 여기에 임대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현재 임차인이 토지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 토지에
가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텐트. 할머니 텐트 치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그럼 텐트 치고 주무시는 할머니한테 나가시라고, 토지 반환하시라고, 인도 청구하라고 을이 직접 청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을은 소유자니까,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 물권적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에서. 대위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나가세요 라고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명의신탁자도 마찬가지예요. 갑하고 을이 명의신탁을 했어요.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명의신탁은 유효인 경우입니다. 유효인 경우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명의신탁이 무효면 대위 못해요. 대위를 하려면 뭐여야 돼요? 어떤 경우 유효죠? 종배종, 종중, 배우자, 종교관책. 여기에 해당돼서 명의신탁 유효라는 거죠. 그러면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 있을 때 수탁자 명의로 등기돼 있죠. 누가 소유자죠? 둘 다 소유자죠. 둘 다 소유자. 신탁자는 무슨 소유자? 내부적 소유자. 예? 수탁자는 무슨 소유자? 외부적 소유자죠. 따라서 명의 신탁된 토지에 대해서 할머니가 텐트 치고 주무시기 때문에 이 할머니와의 관계는 내부 관계예요, 외부 관계예요? 외부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할머니를 상대로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신탁자다, 수탁자다?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 쪽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지만 신탁자께서는 직접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수탁자를 뭐 해가지고요? 맞습니다. 대위해가지고.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할머니한테 나가세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억부터 확인합니다. 신탁자 갑이 수탁자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둔 경우입니다. 신탁자는 대외적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탁자는 무슨 소유자라서? 그냥 내부적 소유자라서요. 따라서 명의 신탁된 토지를 침해한 제3자에 대해서 신탁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수는 없고 수탁자가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 행사한다고요. 지금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대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명의 신탁이 유효다 무효다 지금? 이거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제. 명의 신탁이 유효임을 전제. 그래야 대위를 할 수 있어요. 무효는 대위 못합니다. 자, 니은 내려갑니다. 토지 임차권자는 제3자의 불법 침해를 당했을 때 직접 행사를 못하니까 임대인 측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대위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상대방은 현재 방해자. 현재 방해자 상대로 행사하는 거죠. 자, 기억입니다. 현재 점유자가 누구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전부 다 상대방이 됩니다. 근데 B의 과거의 점유자였던 사람은 상대방 될 수 있다, 없다? 상대방 될 수 없어요. 현재 점유자여야 되죠. 그리고 C의 보조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점유자가 아닌 분들이죠. 상대방이 돼, 못 돼? 상대방 못 돼.
밑에 니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깨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네요.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있느냐? 철거 청구 상대방 됩니까? 상대방 되죠? 왜 돼요? 맞아요. 철거 권한이 있어서. 그게 정답이에요. 뭐라고요? 철거 권한이 있어서. 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둘째 줄에 갑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을이 건물을 양도했고 미등기 양수인 병한테 넘어갔습니다. 자, 양수인 병이 등기 없이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건물 양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에요.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건물의 철거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 상대로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거다, 못 하는 거다? 할 수 있다는 거다. 할 수 있다. 오른쪽 디귿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방해가 되는 부실 등기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일 때, 허무인은 어떤 사람이죠? 없는 사람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자.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 등기가 유효겠어요, 무효겠어요? 무효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행사기간으로 내려갑니다. 행사기간. 없습니다. 소멸시효 안 걸려요. 기억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근데 니은에 점유권 가지고 행사하는 거는 행사기간이 있죠.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 1년.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양괄호 6번 특수문제. 특수문제 1번 토지 소유자가 무단 신축한 건물주를 상대로 퇴거 청구할 수 있냐?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건물주라서. 건물주라서 안 되는 거죠? 건물주라서. 그렇죠? 예. 질문의 요지가 파악이 안 되죠? 안 그려서. 그리지 않아서 질문의 요지가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갑이 토지 소유자. 근데 갑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 신축. 자, 이때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을 상대로 해서 토지 소유자 갑이 당신 그 건물에서 나가시라고 퇴거 청구. 이거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냐? 건물이 누구 거라서? 을 거라서. 무단 신축했더라도 을은 건물주가 맞거든요. 나가시라고 하면 안 되지. 나가라고 하면 안 되고 뭐를 청구해야 돼요? 철거 청구. 맞아요. 철거 청구와 그 다음에 토지 인도 청구해야 돼요. 토지 반환하시라고.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집에서 나가세요. 건물 비우세요. 아이,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파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 확인하세요. 갑은 건물 소유자 을에게 철거와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을에게 나가라고 퇴거 청구. 그건 안 된다. 자,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이요.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의 전세권 얻은 자에게 2년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토지 소유자께서 지상권 소멸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 토지를 을이 빌렸어요. 지상권자죠.
그리고 지상권자 을이 건물을 신축한 거예요. 건물주 을. 그리고 이 건물에 전세권자가 들어온 거예요. 딱 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일단 상황 이해되셨죠? 예. 근데 여기서 지료를 연체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료 연체했다는 거죠? 얘가 지료 연체했다는 거예요. 2년치를 연체했다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자가 지료 2년분을 연체했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이자 토지 소유자인 갑은 지상권자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잖아요.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할 수 있잖아요. 나가라고. 그런데 얘가 나가고 지상권이 없어지면 결국 갑이 저 건물에 대해서도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갑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해요. 근데 건물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 병한테 나가라 그랬어요. 야, 나가. 그랬더니 병이 아니 선생님 저도 엄연히 전세권자인데 제가 왜 나가야 됩니까? 갑의 나가라는 이 퇴거 청구에 대해서 전세권자가 과연 대항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 대항할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병이 저 건물을 문제없이 쓰려면은 저 건물의 존재가 일단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죠. 을이 지상권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면 남의 땅 위에 토지 사용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결국 철거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권자도 결국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자가 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선생님 제발 뭐를 갖다 주면서? 지료 갖다 주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지료를 줘야 돼요? 대항을 해야 돼요? 지료를 줘야 돼요. 그죠? 지료 안 주면 나가셔야 됩니다. 타인의 토지의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의 전세권 얻은 자에게 2년간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 청구할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세입자나 전세권자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반대로 말해서 건물의 임차권자, 전세권자가 이 건물주로부터 대항력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해도 토지 소유자의 퇴거 청구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다, 대항 못한다? 대항 못합니다. 나가셔야 돼요. 한 개만 더 보고 쉴게요. 힘내세요. 밑에 4번이요. 동그라미 4번. 종전 소유자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 청구입니다. 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근저당이 설정됐어요. 그럼 근저당 설정됐으니까 근저당 등기가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겠지요. 근데 돈을 빌렸던 채무자 갑은 자신이 빚지고 있는 거를 싹 변제한 거예요. 그럼 변제를 했으니까 을의 채권이 없어지고 근저당도 없어지죠. 말소를 해야 없어져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돼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상에는 근저당이 남아있는 상태죠, 현재. 근데 이러고 있다가 갑이 이 부동산을 팔으셨어요. 병한테. 팔고 소유권 넘기셨어요. 그러면 갑하고 병 중에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그럼 갑은 무슨 소유자? 갑은 무슨 소유자? 종전 소유자. 그러면 종전 소유자 갑하고 현재 소유자 병 중에서 소멸해버린 근저당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누가 말소 청구? 갑이 말소 청구, 병이 말소 청구. 둘 다죠. 맞아요. 둘 다죠. 병이 이거 말소시키라고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소유자잖아. 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도 을상대로 해서 야 내가 돈 갚았잖아. 계약 당사자로서 내가 돈 갚았으니까 말소하시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병이 행사하는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죠. 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예, 소유자라서. 맞습니다. 병이 현재 소유자이기 때문에 병이 행사하는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 자, 반면에 갑이 행사하는 말소 청구는 무슨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닌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성질은 다르지만 갑이든 병이든 둘 다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 자, 셋째 줄에 보시면요. 셋째 줄. 현재의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쓰세요. 물권적 청구권. 무슨 청구권이라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요. 둘째 줄, 넷째 줄 중간에 근저당권 설정자인 우리 종전 소유자 갑도 근저당 설정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 쓰세요. 채권적 청구권. 성질은 다릅니다. 물권적, 채권적 성질 다르다고요. 둘 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물권적 청구권이었고요. 뒤에 나오는 물권 변동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